Today is the day it happens. As we speak, treated radioactive wastewater is being released into the ocean. Now, we're not very far. 기본적으로 방사성 물질이라 해봤자 여전히 원소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물질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 또한 사실 우리가 웬만한 화학 공장에서 물 정화하는 그 시스템 범위 내에서 정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물들조차도 그런 정화 계통에 통해갖고 이제 정화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라토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탄소 14나 플라토늄 같은 방사성 물질들은 방광기가 뭐 5,000년 또는 뭐 2만 년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으로 나중에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현재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정부는 방류가 과학적이라며 일방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5의 크리티컬에서는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자 합니다. 정부의 소통 없는 오염수 방류 찬성 결정이 이어지자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안전과 위험의 충돌을 완화시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사례로 미국 존슨앤존슨사의 타이레놀 독극물 투입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요. 1982년 타이레놀 소매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가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투입하여 8명이 사망하자 전 세계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었고 제조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제조사는 TV, 인터뷰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원인 규명 전까지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3,100만 병의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해 폐기했는데요. 위험 공개, 위험 공론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들이 타이레놀 제조사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후 타이레놀은 폭발적인 호응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회사를 살린 것이죠. 존슨앤존슨사의 이러한 대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출구에서 저희가 버스를 타야 돼요. 11시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좀 멀나?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김영욱 교수님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방식인 DAD 방식으로 오염수 문제가 다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DAD 방식은 결정, 통보, 방어의 갈등 해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 결정 후 통보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 발생되면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권위주의적 정책 추진 방식을 의미합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쉽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 한국 정부가 이런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국민이 어떤 그 정보를 받는 주체로서 보여지지 않고 문제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형식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위험이 후심하고 오염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는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보다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괴담으로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변질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 위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뭔가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보면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시민과 정부의 주체와 쌍방향으로 계속 정보가 교류되면서 이 위험 상황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이 돼야 되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결집보다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불신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실제 피해가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부에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가 오염수 사안의 정치를 물들여 상대방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낙인 찍고 있다는 지적 또한 등장합니다.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게 맞지만 당장은
그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을 갖다가 해소해야 되는 게 야당은 선동할 수 있어. 정부하고 여당과 국가가 야 옛날에 영향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일본이 이렇게 영향을 줘봐야 조적지혈이 있더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해볼게 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을 해야지. 옛날하고 지금의 영향이 안전하다라고 해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과 안심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괴담이라고 헛소리라는. 괴담은 정부가 지금 괴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담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책임지고 설명해야 될 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발생하는 걸 소위 괴담이나 루머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한 저희 취재팀은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을 통해 상인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국힘당 의원들 여러 번 왔었어요. 네. 많이 왔었어. 뭐 장정원도 왔었고, 뭐 대통령도 왔었고, 뭐 다 여러 번 왔어. 왔을 때 우리에서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할게요. 함부로 말 이상한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는 어차피 1년마다 재계약해야 돼요, 회사에. 1년마다 재계약 못하면 자기가 다 날아가는 거라고. 이건 매매 계약이나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에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수협은 정부에 공적 자금 1년에 500억씩 받아요. 그걸 안 받으면 수협이 쓰러져요. 공적 자금 정부한테 받는데 정부한테 찍히고 싶지는 않대. 이해는 해. 근데 수산시장 왔는데 상인들이 뭐 대통령 왔고 지금 여당 사람들이 왔는데 뭐 안 좋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혹시 그거 정부 지원 뜯길까봐 조심하는 거 이해는 해. 그런 걸 보면서 정치인이 현장에 왜 오냐면은 중간 단계 걸려서 온 내용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한 목소리 듣고 현장 상황이 어떤지 피부로 느끼려고 온 건데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말을 차리고 없으면 북한이랑 뭐가 달라. 북한은 굶어 죽게 되는데 김정은 난데. 네, 이번에 우연수 문제도 사실 좀 커뮤니케이션 잘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국민들이도 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매체들이도 사실 엄청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특히도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런 뭔가 성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공식적으로 어떤 정부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와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요? 이번 취재 동안 중대신문은 변화를 원하는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님께서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위험과 관련된 또는 위기와 관련된 것은 투명하게 모두 다에게 공개를 해야 되죠. 자기에게 그 정부 사이드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서는 가능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위험과 또는 위기와 관련된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정치색을 입히거나 정치적 입장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를 정치 싸움에 쓰지 말라는 거죠. 막말로 민주당이 여권을 잡았어도 일어나는 일이고 국민의힘이 뭐 야당이 됐어도 또 그 사람들도 비방할 거고 피해보는 건 어민들이에요. 자기들이 해결해 주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막으라고 뭐 대통령이 힘이 그 세 나라 정상이 만날 때 또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업종에서 다른 업계에서. 근데 우리는 서운한 게 정치 싸움에 우리가 희생양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이건 국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오만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 주변국들과 합쳐서 그는 뭐 중국에서 벌어지든 한국에서 벌어지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중대사고는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특히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사안이 안전에 관련된 사안일 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지는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부가 하는 역할 자체가 아까도 많이 언급했듯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담은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이 더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지금 한국 정부는 굉장히 이걸 일본 정부의 영역이고 일본 정부가 선택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조금 책임을 방기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안전이나 건강에 관련된 사안이 생겼을 때는 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